하버드 대학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교수님은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정말 짜증나. 미국 보스턴 명문가의 한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허공에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지고 표정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을 찡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에밀리 로버츠라고 해요. 저는 보스턴 엘리트 집안의 일원으로 자라며 가족들의 높은 기대 속 평생 부담감을 가지며 자라왔죠. 기대에 부응하고자 학업에 매진했고 그 결과 어린 나이임에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죠. 자유는 저에게 아주 먼 이야기였어요. 32살이 되도록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던 저에게 기회와 변화가 찾아왔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아직도 이 일의 시작이 또렷이 기억나요. 아주 추웠던 겨울, 교수님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으로 제 인생, 더 나아가 저라는 사람까지 완전히 달라졌죠. 교수님께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수를 원한다며 저에게 권하셨죠. 저요? 제가 한국을요? 저는 놀라서 재차 물었죠. 한국이라니 살면서 한국을 가보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 삶은 언제나 미국, 익숙한 장소들, 저와 비슷한 배경의 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에서만 존재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멀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이상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해리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너의 관점을 원한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의 사무실을 둘러보니 책, 서류, 여행 중에 모아온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항상 모험을 즐기는 분이었죠. 제가 책으로만 접해본 여러 장소에서 연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몇 가지 막연한 인상뿐이었어요. 동료 앤드류 리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딱딱하고 암기와 규칙에만 집중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창의성을 북돋지 않아. 계획에 따라 공식을 따라가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말했죠. 그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왔지만 막상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고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안정적인 자리인데 굳이 변화를 찾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마치 다음 단계인 것처럼 눈앞에 다가온 거였어요. 교수님이 말없이 고민하던 제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 에밀리, 좋은 도전이 될 거야.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왜 지금일까? 서울에서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학생들과 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걸 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사무실을 나설 때 뭔가 호기심이 일기도 했지만 더 큰 부분은 불안하고 낯선 세계에 발을 디딘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교수님의 제안을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겐 지도 위의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분주한 거리, 이해하지 못할 언어들이 생각났어요. 만나게 될 학생들, 가르칠 수업들에 대해 생각했죠. 그들이 제가 전하려는 말을 관심 있게 들어줄까요? 세상 반대편에서 온 낯선 사람이 알려주는 것에 존중해 줄까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도시 풍경, 오래된 궁궐, 붐비는 시장, 조용한 사찰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현대와 전통이 독특하게 공존하는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비추는 네온 사인과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는
조용한 산책로 사진들을 보며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다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서울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갑자기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가서 그곳에 살고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렘이 일었어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해리스 교수님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좋은 도전이 될 거야. 어느 정도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도전은 인생의 일부이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의 일부니까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모험을 권장하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격려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인천에 도착했을 때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꿈속 같기도 하고 깨어나지 못한 채 어딘가 헤매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공항은 눈부시게 깨끗했고 모든 표면이 반짝였어요. 여기저기에서 반짝이는 불빛, 조용히 돌아가는 세련된 기계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기계적인 듯 정교한 느낌이 살짝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안내방송도 뭔가 달랐어요. 또렷하고 정확하게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교차되면서 들렸어요. 스크린에는 서울의 모습과 산사 분주한 도시 풍경이 광고로 떠 있었는데 이곳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독자적인 세계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에서는 저를 위한 환영 만찬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시차 적응도 못해서 몸도 피곤하고 새로운 경험들로 이미 머리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만찬은 전통적인 한국 식당에서 열렸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나무로 된 낮은 탁자에 모두가 방석에 앉아 있었고 음식이 작은 색색의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고 낯선 식감이 섞인 조합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모두가 저에게 하나씩 먹어보라고 권하며 각 맛의 의미를 설명해줬어요. 그때 동료 교수 준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는 조용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안경에 비치는 식당의 따뜻한 조명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학자 같았지만 눈빛 속엔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준수는 사업과 기술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였지만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모든 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우리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에밀리,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자만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이 배어 있었어요. 한국은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자부심은 오랜 노력과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진 것 같았어요. 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이 틀에 얽매여 있고 창의성을 억제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반대의 면이 보였어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과 회복력으로 이루어진 도전 정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 느껴졌어요. 모든 성과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천만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수가 서울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을 지나치는데 튀긴 간식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마치 공기 중에 살아있는 듯했고 모든 것이 전기를 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남산타워로 데려갔는데 서울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은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이었어요.
그 넓게 펼쳐진 도시, 수많은 불빛, 어둠 속에 고요하게 자리 잡은 공간들까지. 아래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 넓은 도시의 한 조각이었죠.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나라야. 준수가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회복력에서 배울 점이 있지.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저도 그 말을 곱씹었죠. 그 순간 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단지 제 삶과는 먼 과제, 완수해야 할 임무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준수와 함께 서서 그의 자부심 가득 찬 눈빛을 보고 있자니 제 세상과 한국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어놓았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해리스 교수님 사무실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과 가능성이 자리 잡았어요. 이곳엔 제가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 배우지 못한 교훈, 그리고 제가 생각해왔던 모든 걸 흔들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준수의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회복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에서, 자신의 일에 조용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말이에요. 천천히 준수가 보여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지만 이미 서울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는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고자 하는 갈증, 세상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저녁을 함께 보내며 서울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세련된 갤러리, 그리고 숨겨진 골목까지 준수와 함께 한 번 한 번의 외출이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그와 함께 있으니 이 도시의 세밀한 부분들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차를 따르는 방식의 의미라든지 고대 사찰의 문양 속 상징의 의미, 그리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도시 거리들에 깃든 역사까지 준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 아래에 뭔가 무거운 감정이 쌓이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 진심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죠. 저희 로버스 가문은 원래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우리가 세운 가치와 문화적 유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우리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고 언젠가 제 동생과 제가 이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대하셨어요. 준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막상 실제로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에밀리, 미래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는 신중히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경제 상황이 복잡하고 그 사회는 고유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 경험으로 즐기는 것과 인생을 함께하는 건 다른 일이야.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아래엔 제가 쌓아온 삶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셨기에 제가 선택한 길이 그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셨지만 그녀 역시 조심스러웠어요. 에밀리, 너를 믿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문화라는 건 다르잖니. 내게 맞는 길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니? 그 대화의 정적은 무겁게 흘렀고 우리의 말들이 서로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수를 그저 누군가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걸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는 한국이 여전히 낯설고 먼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동생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어요. 그럼 이제 김치랑 케이팝만 먹고 사는 거야? 그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인내심을 갉아먹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그저 멀리 떨어진 나라일 뿐이었고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그들이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따뜻함과 깊이, 회복력을 느끼길 바랐어요. 준수를 그저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고 그가 저에게 가르쳐준 회복력과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길 바랐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어요. 서울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시장의 북적임, 고층 건물 사이에 숨겨진 사찰의 고요함,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야심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공유했어요. 결국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결정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을 내려놓지 않은 듯 했어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저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이번 여정이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지 아니면 더 큰 간극만 생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들이 한국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준수를 통해 제가 새롭게 발견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준수를 저처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선입견이 시야를 가릴까? 그들이 오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방문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치는 놀라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상상해온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죠. 인천공항은 세련된 건축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어머니는 공항의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듯했고 아버지는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를 고속열차로 순식간에 서울로 데려다주는 모습에 감탄을 숨길 수 없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 도시가 가진 방대한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은 마치 구름에 닿을 듯한 포부와 진취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고요한 사찰이 숨어 있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부모님과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고층 건물과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네온사인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도시의 맥박을 흡수하는 듯 했어요. 준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따뜻하게 인사했고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태도로 부모님의 긴장을 풀어줬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준수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어떻게 굳은 의지로 재건되었고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 방식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그렇듯 비즈니스맨다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의 경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그는 마치 시험이라도 보듯 날카롭게 물었지만 준수는 하나하나 생각하며 답변했어요. 한국이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며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고 저녁이 끝날 무렵 준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잘 아는 표정, 즉 억누를 수 없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족이 이곳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고궁을 둘러보며 조용한 마당에 깃든 옛날 왕조의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이 처음 맛보는 비빔밥, 잡채, 그리고 다양한 세계 한정식으로 가득 찬 식탁을 경험했어요. 매 끼니가 하나의 모험이었고
새로운 맛은 이해의 한 걸음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기술혁신 허브를 방문해 인공지능,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건축에 관한 최신 기술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고 경이로움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한국이야? 이게 서울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이제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는 듯한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정의 절정은 명동의 화려한 시장과 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밤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알록달록한 가판대를 따라 걸으며 음식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의 긴장 대신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에밀리, 그녀가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말을 꺼냈어요. 전에는 잘 몰랐어. 그저 우리가 너를 위해 계획해둔 것들만 생각했었지. 하지만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어머니가 저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마음을 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는 준수에게 손을 내밀며 단단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자네는 참 특별한 청년이야. 진취적이고 친절하며 사려 깊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네가 에밀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걸 알겠네. 아버지의 눈에서 받아들임의 표정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들의 수용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를 의미했죠. 저는 가족이 준수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과 그곳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통해 한때는 멀기만 했던 차이를 존중과 이해를 통해 좁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준수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저희 가족의 히브리어, 축복과 준수, 부모님의 한국 전통적인 존경의 표현이 어우러져 두 문화가 만났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사랑과 희망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꼈어요. 서로의 차이가 우리를 형성하되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준수와 결혼하고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곤 했어요. 특히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둘러보다가 남아서 복습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어요. 그 학생은 정말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업 외에도 스스로 깊이 파고들어 공부하는 모습에 저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고 제 지식이 그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가끔씩 열리는 전통 행사에서도 학생들은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날은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무용을 선보이거나 예의 바른 인사로 저를 맞이할 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배워가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제 제게 한국은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닌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대화와 배움의 순간들을 상상하며 저 또한 그들처럼 열정과 희망으로 내일을 준비할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그 길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